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을 진행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나날들인데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특히나 지금 보면은 그 파월의 그 금리 인상, 그죠? 이 부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0.25에서 시작했던 금리가 현재 4%대까지 지금 와 있고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차피 미국과 우리의 이제 어떤 금리가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도 한 3%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여기에서 50%를 물론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은 더 올린다는 이 파월의 얘기가 굉장히 공포스럽다 보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이후보다 더 힘든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내년이라 해봐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불안하실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일제 시대에서 이렇게 독립하게 됐을 때는 정말 훌륭한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안중근 의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죠? 이분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안중근 어머니가 선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인간의 심리는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불안하고 어머니가 찾아가서 어떤 선물을 줬느냐? 수의 있죠, 수의. 죽을 때 입는 수의를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비굴하게 일본인에게 굽히지 말고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안중근 의사는 일본이 쓴 책에 의하면은 불안감이 사라지고 상당히 웃으면서 밝은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불안할 때는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이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여러분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현실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런 불안함도 저는 해소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중근 의사도 어머니가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가라는 그 얘기가 현재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이 주식시장에서의 이 불안감을 잠재우는 실력을 또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한 주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코너에서 그 일주일 동안 강한 흐름을 가졌던 그런 종목들은 항상 제가 여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이 강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수화학이 상당히 그 상한가를 치면서 모양을 잘 갖춰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 상한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눌림목의 형태가 요즘은 조금 바뀌었거든요. 강하게 양봉을 이렇게 켜주면서 이틀 동안 양봉 형태를 켜주면서 3일째 되는 날은 또 한 번의 슈팅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면서 어제죠. 금요일 날부터 약간의 그 조정을 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5일선이 딱 걸쳐져 있는, 이제 항상 이게 주가가 상승을 할 때 5일선을 제가 기준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지금 조정 보는 모습이 너무나 좀 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패턴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5일선에 딱 걸쳐져 있는 그 음봉,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월요일날 같이 움직였던 2차 전지 급량의 모습도 지금 보면 차트가 똑같은 모습이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관련한 유신 관련한 종목도 똑같은 패턴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의 어떤 그 기법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살짝 바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이후의 모습은 월요일 날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그걸 참고해서 5일선을 훼손되는 듯한 이격을 딱 메우면서 다음 날 이제 월요일 날 5일선을 깨고 밑에서 밀렸다가 당겨줄 것인지 아니면 5일선을 붙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원전, 그죠? 이제 이 폴란드 수주 관련한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뭐 수주가 형성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원전 산업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봐줘야 될 테마 중에서 한 부분이거든요. 뭐 2차 전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에서는 아무래도 네옴시티, 뭐 재건 이런 쪽이고, 지금 보면 원전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사실 원전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테마를 보실 때는 왜 이 종목을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하는가 활용하지 않는가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룹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금 보면 한전 기술이나 한전 산업이나 이런 패턴들은 어떠냐면은 물론 그날 상한가를 치고 뭐 깔끔하게 상한가를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만들어줬고, 한전 산업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서 풀렸다 감겼다 했지만 다음 날 어떻게 했나요? 많이 이렇게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상한가에서 쭉 밀어버리고 다음 날 그 상한가를 넘나드는 가격까지 치솟고, 차트 모양새가 비슷하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비슷한 모양. 그리고 또 보면은 한전기술이나 한신기계나 지금 보면은 G2 파워나 우진이나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차트 모양새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을 형성한 그 테마들이 비슷한 유형의 차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을 때는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써먹을 수 있는, 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관심창에 두시고, 뭐 당장 이렇게 뭐 상승이 처음 뭐 상승을 만들었던 뭐 상한가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중 폭을 이용해서 5%에 10%, 5%에서 10% 정도의 어떤 파동은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슈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수요일 날은 신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관심 종목 중에서 좀 수익권에 들 수 있는 탑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60% 정도 수익이 났던데, 이렇게 신규 종목들은 어떠냐면 폭이 크다라는 거죠. 상한가를 때리고 다음 날 또 상승을 만들고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모양들인데, 이 신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신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종목들이 언제 같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날은 탑 머티리얼과 플라이즈 맵이 같이 움직였는데 상한가를 치면서 이 모양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역시 시장에 편성할 수 있는 테마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양극재, 2차 전지,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이 2차 전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건설, 그죠? 네옴시티, 재건, 그리고 원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런 패턴들은 어떠냐면은 시장에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의 틈새 전략뿐만 아니라 주도주로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들은 항상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 폭을 잘 이용하시면은 그 폭이 이 가격대가 비싼 것들은 이 폭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또 배우실 어디에서 이제 매수 자리를 잡아주고 어떤 형태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거의 지금 시장에서 주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제 네옴시티는 이제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제 국토부 장관이 이제 그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이 네옴시티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600조에서 700조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의 수주만 따온다 하더라도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처음에는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유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다시 어떤 종목이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히림이나 코론 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면서 금요일까지도 국영 GNM이다, 뭐 인디에프다 이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합세해서 계속 네옴시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테마들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테마가 이 네옴시티라는 테마는 이제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행이 계속 ING이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약간 좀 힘이 붙이고 지금 보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타자가 좀 바톤을 이어서 좀 가벼운 종목들이 또 시세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그 다음 종목들이 또 금요일 날은 국영 GNM이다. 이런 가벼운 저가 종목들이 또 이렇게 시세를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테마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끝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 죽이지 않고 살린다라는 것은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단기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종목들을 상승시켰던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테마라는 것이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관심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누가 사겠습니까? 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와 비슷한 그룹의 중소형 종목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뭐 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여튼 지금 목요일, 금요일도 계속 지금 이번 주는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다. 그중에서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도 또 목요일 날은 그 미래 나노텍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래 나노텍 같은 이런 어떤 차트들을 보면은 요즘 이 차트들이 한번 양봉을 이렇게 길게 뽑고 나면은 그 눌림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5일선 이격이 벌어져 있다 하더라도 절대 그 이격을 메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지금 현재 시장의 좀 특징이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짱대 양봉을 뿜어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승을 많이 했고 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단기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도 최소한 20%에서 30%를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수학도 그렇고 상한가를 치고 나서도 계속 양봉을 켜주면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짱대 양봉을 뿜어준 그러니까 그 주가의 어떤 가격대가 저가 종목이 아닌 중저가 종목들은 뭐 가격대가 10,000원에서 20,000원 뭐 이렇게 30,000원 이렇게 되는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면은 미래나노텍도 금요일 날도 상당히 강하게 눌림목을 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이수학과 같은 그런 패턴들이 나오면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네옴시티 관련해서 뭐 국영 GNM이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사실 국영 GNM,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은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관련성이 있다기보다는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이 이제 그 네옴시티의 쌍용건설이 포함이 되는데 이 쌍용건설의 뭐 자회사가 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로 인디에프가 보통 뭐 대북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연관성을 갖는 것들을 보면은 주식시장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어령, 비어령 참 재미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좀 독특했던 거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이 메타버스도 네옴시티에 관련될 수가 있거든요. 그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는 스마트한 시티를 만들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통 뭐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동안 대장을 많이 했었는데 물론 선익 시스템도 많이 빼고 파동은 나왔지만은 그날은 NS가 좀 NS와 MP가 좀 메타버스의 어떤 흐름을 좀 잡아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메타버스들도 쉽게 끝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두시고 계속 흐름을 지켜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 보고 오늘 중요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물론 이제 여기 이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패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도 하루에 매일 20km 이상을 뛰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만약에 이제 말을 가둬놨거나 이러면 말들도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 그죠?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하나를 이 바뀌어가는 지금 이제 그 캔들의 모양도 바뀌고 파동도 바뀌고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잘 배워두시면은 뭐 조그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늘 말처럼 하루에 늘 20km를 뛰듯이 매일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익혀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보면은 수익을 만드는 캔들의 유행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짱대 양봉.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느냐? 과거의 긴 짱대 양봉과 지금의 긴 짱대 양봉의 해석 방법은 어떠죠? 다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긴 짱대 양봉이면은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매도란 말이에요. 매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긴 짱대 양봉이 나올 때는 매수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나면은 요 부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수익을 만드는 캔들의 유형 중에서 긴 짱대 양봉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일봉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여기 박스권 지지 라인을 주목하라. 이거는 뭐냐면은 1분봉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1분봉과 뭘 봐야 되냐면 타이밍이죠. 우리가 주식은 뭐 과거의 광고 보면은 어떤 거 있습니까?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런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주식 뭐냐면 주식은 과학일 수가 있습니다. 과학. 왜 과학이냐면은 이 지금 현재 시간과 그죠? 그리고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을 가속도의 법칙이라든지 달리는 말이 계속 그저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과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대라든지 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이제 또 배우실 거는 뭐냐면 이격도와 반등의 차이인데요. 이격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 파동이 나오잖아. 그죠? 파동이 나오는 그 각도, 벌어지는 각도, 그게 이제 이격도란 말이에요. 그 이격도는 상승에서도 이격도가 생기고 이 기준을 항상 어디에 잡아줘야 되냐면 200일선이란 말이에요. 200일선 밑에서도 이격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0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할 때 이격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를 준비해야 되겠죠. 이 이격이 파동일에 나올 때 이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러면 이 하단부에서 201분봉 밑에서 이격이 이렇게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요 두 부분들은 어떨 때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냐면은 그날 하루 데이를 할 때,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수익 구조를 만드는 캔들의 유행이 뭐냐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5일선으로 5일 이평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5일 이평선에서 여기에 앞에 매물대가 없고 정배열에서 긴 짱대 양봉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보여드릴 미래나노텍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은 신고가란 말이에요. 신고가를 쓰는 이 종목들의 여러분들이 1분봉을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건 뭐냐면 이 두 번째 이거는 항상 기준이 이거 200일선입니다. 그 혹자는 241선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언젠가도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41선을 보든 200일선을 보든 그거는 각자가 보는 방법을 이제 많이 익히신 분들은 이제 241선에 익히 가신 분들은 241선을 보실 거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201선을 많이 보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트레이딩 하는 그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간단할수록 좋다. 지금은 이제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으로 이렇게 그게 됐지만은 과거에 이 대우증권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 가장 단순하면서 아주 트레이드들이 하기에 좋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IMF 때 1997년부터 지금 주식시장을 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쓰다 보니까 제가 봤을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미래에셋으로 돼서 많이 이제 변화가 됐어요. 미래에셋도 그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왜 자꾸 저 241선도 있는데 201선을 보는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 얼마의 차이는 없지만 이제 자기가 봐왔던 그런 부분들을 기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01선에서 이 지금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이 이격이 많이 빌려 있는 이런 데서 짱대 양봉이 나올 때 그죠? 요럴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트레이딩 구조를 잡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미래나노텍이죠. 그죠? 이 미래나노텍이 금요일날 이런 모습을 갖춰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한가에 이거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하루 정도 더 눌림을 잡든지 아니면은 바로 슈팅이 나오든지 이런 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도 이런 어떤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그 신고가를 쓴 것과 역배열에서 이렇게 긴 짱대 양봉이 나온 두 가지의 어떤 예에서 1분봉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죠? 자, 보세요. 자, 이 미래나노텍의 이 1분봉은 자,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를 직접 그 차트를 보고 이렇게 한 거나 제가 이렇게 뽑아서 한 거나 뭐 거의 유형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앞에서 이게 파동을 만들고 나서 이 지지 라인이 거의 23%, 24% 되는 이 지지 라인에서 이 201분봉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저 라인을 유지하다가 2시 반 아마 2시 반부터 3시 20분 그 사이에 어떤 형태를 갖춰줬냐면은 계속 이런 모습에서 상한가를 갖춰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긴 짱대 양봉이 퍼센테이지가 20%가 넘는 그러니까 30%에서 20%가 넘는 많으면 25% 그런 어떤 라인에서 지지를 하면서 물론 일찍 상한가를 들어가주면 좋겠지만은 저런 종목들은 대체로 보면은 거의 3시 20분 동시효과가 들어갈 즈음에 뭘 하느냐면은 상한가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지지 라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지지 라인을 말하고요. 대부분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앞에 분봉이 1분봉이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쫙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지지 라인이 긴 짱대 양봉일 때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이격이 벌어져 있는 갭을 메워야 되는 일봉의 모양이 갭을 메워야 되는 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는 모양일 때는 이는 라인에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밑으로 처박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이격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격이 메워진 상태에서 긴 짱대 양봉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이 시간대, 그죠?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롱 이거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 종목이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지만 앞에서 밑에서 201분봉 201선 밑에서 흘러내렸다가 긴 짱대 양봉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에 역시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파동이 만들어지고 일찍 여기 시간대를 보라는 거죠. 얘가 지금 12시를 오전장 일찍 이 201분봉을 밑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보통 보면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것은 바로 회복하지를 못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일봉이 갭을 떠 있는 그런 상태는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 네옴시티 관련한 테마 종목으로서 밑에서 이격을 다 메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대 2시 20분 여기에서 2시 30분 요럴 때 어떻게 되느냐면 밑에서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다시 재차 파동이 나오면서 거의 이 라인들이 한 15%였는데 거의 30% 가까운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활용을 좀 잘 하시다 보면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뭐 그 종목을 아침 시가에 매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이 흐름이 시장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나고 보면 아 맞아 저기에서 하면 되는데 이러는데 사실 이게 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빨리 찾기가 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보통 상승했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짱대 양봉을 펼쳐내면서 상승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팍 밀릴 때 지난주 보면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어제 보면은 금요일날 이수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막 밀 때 보면은 이 201분봉을 기준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올 때는 이 하락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막 그냥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승도 상승 5파가 있지만 하락도 하락 3파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그래 맞아 상승 5파니까 내가 여기 딱 팔아야지 하락 3파니까 내가 여기서 딱 3파에서 마지막에서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시장에서는 그것을 뒤집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냐면 오버슈팅이 있고 언더슈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팔아야지 했는데 더 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여기서 잡아야지 했는데 더 미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는 뭐냐면은 더 미는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인들이 지금 보면은 아 그래 이제 이 정도면은 하락을 다 진행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도 어떻느냐면은 더 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일봉의 위치를 보면서 일봉의 이격이 벌어져 있느냐 안 벌어져 있느냐인데
어떤 경우는 벌어져 있어도 3단 하락에서 끝나고 바로 슈팅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봉을 5일선을 다 메우고 더 깼다가 밑골을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뭘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이 1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3단 하락이 나오고 또 추가적인 언더 슈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지 라인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 라인은 뭐냐면은 그 시간대가 있어요. 아침부터 파동이 안 나오고 보통 아침에 201분봉에서 밀려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에는 파동이 나와주는 것이 강한 종목입니다. 근데 그것이 파동이 나와야 될 시간대에 파동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하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더 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더 밀었던 종목이 계속 밀리느냐면 그게 아니고요. 2시 반이나 3시에는 종가상으로는 한번 파동을 내준다라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뭐다?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익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이 모비릭스는 그날 바로 나온 것 같고, 그죠? 탑이 좀 많이 나왔고, 그죠? 탑 머트리얼, 뭐 퍼스텍,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왔네요. 긴타. 사실 이 수익 구조를 형성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보통 이 나라의 충신들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충신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여러분들 그 이율곡 아시죠? 사실 이 이율곡도 왜 이름이 이율곡이냐? 율자가 밤율자잖아요. 어느 날 그 스님이 지나가다가 탁발을 하면서 얘가 좀 명이 좀 짧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저 뒷산에다가 밤나무를 좀 많이 심어라. 그러면 그 명이 길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뒤에 밤나무를 심고 이름을 율곡으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이 이율곡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너무나 태평성대한 그때 뭘 했습니까?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그죠? 그 선조 임금님이 그걸 들었나요? 안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임진왜란을 맞게 됐죠. 그때 이 그 화석정이라는 그 정자가 있는데 그 임금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이율곡은 밑에 집으로 그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화석정에 기름을 묻히면서 늘 닦았다고 하죠. 결국 그게 어떻느냐. 나중에 그 선조 임금이 피난 갈 때 깜깜한 밤을 밝혀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게 됐죠. 그죠? 촉매제가 됐는데 그만큼 앞을 내다본다는 거죠. 그 화석정도 이미 8살 때 그것을 예언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식도 여러분들이 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은 그것을 볼 수 있는 조금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미래라는 거는 뭐냐면 점을 치는 그런 미래가 아니고 자기가 실력을 갖추면서 지난번에 이런 패턴이 요렇게 좀 됐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파트너들, 세력들은 뭐 비슷하잖아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을 통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저는 충분히 미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보면 제가 이제 이 다우지수 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앞에 전저점 깬다. 그죠? 전저점 깼어요.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여기서 와가지고 32,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32,000포인트까지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전저점을 깼지만 여기까지 온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려가는 거죠. 지금 이 주가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정말 화려했죠. 우리 세계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기업이 어디냐면 애플이란 말이에요. 애플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날 7%의 급등을 했다. 그게 뭐냐? 마지막 파이널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런 똑같은 동조화 현상이 안 나왔잖아요. 이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시장을 보면 이 미국 시장 가치 투자가 좀 되네. 이래 빠졌다가도 이만큼 되네. 이래 되지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는 못해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외부적인 상황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11월 8일이
중간 선거입니다. 지금 현재 중간 선거에서는 뭐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해서 공화당이 유리한 쪽으로 뭐 상원도 52대 48이고 뭐 100 몇십 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있는데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이제 여기 11월 8일은 다음 주 화요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이 아직까지 시간은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선거로 인해서 많은 그 에너지를 쏟아 부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썩 바이든 쪽에 유리한 쪽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물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이든 정부에서 주장했던 뭐 예를 들어서 낙태법이라든지 마리화나라든지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며칠간은 만약에 그것이 바이든 쪽이 유리했을 때는 갭을 들 수 있지만 또 아닐 때는 또 갭 하락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은 말로 사는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하셔야 되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흘러내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다시 하락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고점 대비해서 제가 지난번에 20% 빠졌다는데 최대한 50%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또 하락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시장도 어떻게 이제 가줄 거냐 그거는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 지금은 하락이 진행됐다. 그러면 다우나 나스닥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그때 다릅니다. 그 여러분들 왜 보통 이제 이 방송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세요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갈 때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왜 달라지느냐? 그 캔들의 하나의 모양에 따라서 본인들이 여기서 딱 봤을 때는 아 맞아 이렇게 모양이 도지가 양봉으로 들어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 이렇게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밑으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팍 달라진다는 거죠. 매수가도 달라지고 목표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거 10,000원에 사서 15,000원 간다고 했잖아. 근데 왜 지금 뭐 5,000원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은 패션이다. 이는 실력을 자꾸 키우면서 그래서 주식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대응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대응. 내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제가 32,000포인트까지 간다 했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코스피 뭐 종목들 대형주 이번에는 삼성 SDI가 많이 갔잖아요. 삼성전자랑 그럼 그런 애들이 갈 수 있었지만 지금 만약에 저렇게 흘러내린다면 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일분봉이나 일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드리는 종목들은 이제 다음 주에 관심 있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겠느냐. 그죠? 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1분봉에 어떤 흐름에서 잡아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그럼 베셀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이 베셀은 아주 그냥 공상과학 만화처럼 예를 들어서 뭐 교통이 이렇게 확 밀릴 때 그죠? 내 차에서 막 날개가 나와가지고 막 저 앞에 막 앞질러 가고 그죠? 그 UAM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는 이제 관련한 종목인데 이것도 이 베셀 같은 경우도 어디에 같이 편성할 수가 있냐면은 네옴시티에 편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옴시티라는 스마트한 그 도시를 만드는 데는 그런 것도 다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이어령 비어령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데 이 종목의 특징이 보면은 이날 그죠 시간에 그와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행 관련한 얘기가 정부에서 나오면서 시간에 상한가 쳤으니까 갭 들었죠. 다음날 그 바로 또 당겼죠. 여기서 지금 딱 요는 잉태, 뽀아이형 형태로 갖추고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한 번 눌릴지 두 번 눌릴지 모르지만은 여튼 어떤 모양을 갖추려고 한다. 재료와 테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부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벳셀이라는 종목은 제가 2주 전에 가르쳐 드렸잖아. 그죠? 종목의 호가창이나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호가창이 어떻다? 얇다. 그죠? 그러면 호가창이 얇다라는 건 뭐죠? 종목이 덤성덤성 이렇게 호가창에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뭐가 큽니까? 변동성이 크다. 그죠? 막 후룩 올랐다, 후룩 쏟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 점잖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자, SPU 세일인데 이것도 역시 뭐냐? 또 네옴시티에 갖다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 그 수소 산업. 그죠?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뭐 전기차, 수소차 뭐 다 지금 요즘 뭐 그죠? 계속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은 그 전에 이 종목이라는 것은 정말 패션인 게 이 S퓨어셀, 뭐 두산퓨어셀, 그죠? 범한퓨어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풍국주정, 그죠? 범한퓨어셀이 먼저 파동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요렇게 좀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범한퓨어셀은 안 움직여요. 지금은 딱 보이는 게 뭐냐면 S퓨어셀과 풍국주정이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유동성 장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유동성 장세가 되면은 테마가 하나 형성이 되면은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대장이 상한가를 치면 그 밑에 하다못해 20% 30% 움직이면 하다못해 뭐 10% 5% 이래 움직여 주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딱 움직이는 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한두 개.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옴시티도 처음에 한미글로벌 이렇게 유신 이렇게 움직이다 또 이제 지금 히림하고 코론 글로벌 붙어 있고 걔들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네옴시티 관련한 종목들이 없느냐? 많단 말이에요. 재건 관련한 종목도 많아요. 그 재건 이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합세를 했는데 사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재건 쪽으로 데모하고 뭐 현대 에버다임이다 이런 종목들하고 움직이다가 같이 또 뭐로 움직이냐면 도화 엔지니어링은 지금 어디로 움직입니까? 네옴시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재건 쪽에 있는 애들이 또 얘들이 너무 무겁다 이러면 또 거기 있는 애들이 또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데모라든지 이런 애들이 또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움직이는 그 놈을 보라 이거죠. 안 움직이는 그 개를 봐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SP셀이 금요일 날도 되게 강하더라 이거죠. 양봉을 딱 해서. 그럼 얘가 여기서 또 굉장히 강하게 탁 이렇게 지지를 한다면 또 시간에도 움직일 수 있고 다시 뜰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보시라. 그죠?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대부분 뭐다? 지금 현재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종목은 얘기 안 한다는 거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단기적으로 빨리 내가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그죠?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가서 움직여야 그래도 무슨 뭐라도 수익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거 풍국주정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긴 우리가 많이 배운 거잖아, 그죠? 긴 짝대 양봉 하루 누르고 이 시간에 상한가 갔거든요. 시간에 상한가 가고 요 날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그 요 패턴들을 잘 보시면은 물론 이렇게 이제 이거 다 지지 라인이에요. 1봉이나 1분봉이나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긴 짝대 양봉이 출현하기 위해서 1분봉도 마찬가지고 1봉도 마찬가지고 그 지지 라인을 형성하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볼대가 빡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불기둥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가 얘가 이 불기둥이 팍 어떻게 이제 치솟느냐. 이제 한번 참고적으로 좀 보시고요. 이제 지금 수소 관련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S트래픽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종목들이 상한가를 잘 치는 그 종목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얘는 뭐냐면 충전소죠, 충전. 우리가 이제 뭐 전기차든 수소차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꺼리는 부분이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충전, 배터리, 그죠? 이 지금 얘는 이제 이 충전 관련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면 요 날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 가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움직였는데 요 패턴도 보면 지금 이 바닥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하다 짱대 양봉을 형성하고 역시 뭡니까? 5일선을 살려놨고 이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조율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푹 튈 수도 있고 팍 죽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종목 역시도 테마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한번 보는 전략이다. 그죠? 이 애경산업은 제가 이 원고를 금요일 날 드렸는데 이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 건데 이 애경산업은 뭐냐면
실적 호전.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면 실적주들이 요즘 패턴들이 이런 패턴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짱대 양봉을 뿜고 그죠? 얘도 지금 10시까지 어제 보면은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팍 지수 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이럴 때는 첫 번째 이 양봉을 켜고 이렇게 막 주가가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나올 때는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걸 하면서 지지난을 형성하면서 고점을 높이고 또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런 형태를 갖추는데 이렇게 분출을 하고 난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분출을 하느냐면은 특징입니다. 첫 번째 그 긴 짱대 양봉이 나오고 난 그 다음 날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타이밍 어느 순간에 팍 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정도도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팍 움직일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어렵고 이 2,000개가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창에 두시면서 지켜봐야지 무조건 팍 올라간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양봉을 켜고 팍 갈 때는 따라가도 됩니다. 따라가도 되지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거기에서 설명드렸던 미래나노테, 그죠? 신고가죠, 신고가. 과거에 보면은 신고가는 뭐 우스갯소리로 뭐라도 팔아가지고 사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역시 이 종목도 이렇게 이런 패턴이 나오는가. 제가 말하는 패턴, 요런 것만 여러분들께서 하나 해도 10%, 20%의 큰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아침에 이렇게 밀려 내려오냐면 전일 미국 시장이 뭐 하락을 했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목표를 향해서 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전기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한전산업 차트 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런 종목들. 자, 보시면은 요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룹이잖아, 그룹. 그죠? 무슨 그룹입니까? 원전 관련한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종목들도 지금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모양 비슷하죠. 한신기계도 비슷하고 G2파워도 비슷하고 보세요. 다 비슷하잖아요, 그림이. 한전산업. 자, 보세요. 여기도 한전기술. 다 비슷하죠. 이런 비슷한 유형들은 뭐냐면은 그룹을 형성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장은 누구냐면 한전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전기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딱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한전기술이 세게 움직인다. 그럼 그 후발주자들도 같이 막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한전기술이 조금 무거워졌다. 얘가 대장을 한번 상한가를 찍고 했으니까 그다음 좀 약한 애들을 좀 하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신기계가 또 뭡니까? 대장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그룹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마알비뇽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림이 어때요? 이런 거는 원자재 관련한 그런 종목들인데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패턴, 그죠? 양음양, 그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정배열이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마알비뇽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어디에든 붙을 수 있는 이어령, 비어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패턴들 보세요. 양봉씨는 그래 늘고 음봉씨는 그래 줄고 이 딱 정확하게 교과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지금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교과서대로 정배열이 되어서 움직이는 패턴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양이 이렇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수들이 기분 나쁘다고 빵 밀 수 있어요. 그러면 저로의 찬스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자, 빅텍, 그죠? 자, 그다음에 한창산업, 그다음에 뭡니까? 한큼 라이프케어, 전부 다 뭡니까? 이 종목은 약간 해지성 종목이라는 겁니다. 어떤 해지성 종목이냐면은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예, 전쟁이 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뭐 계속 북한에서 미사일도 많이 쏘고 뭐 포도 많이 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지금 하나의 바로미터가 돼 시장이 이제 이렇게 밀릴 때 바로미터가 되는 게 뭐냐면 빅텍이라는 겁니다. 빅텍 보면은 차트가 지금 보세요. 참 예쁘게 얘도 정배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떨 때 해지성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면은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죠? 시장이 지금 조정을 보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 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많이 했을 때 뭐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그 뭡니까 모양새를 좀 갖춰놨지만
미국 시장도 뭐 11월 8일을 이후로 해서 갑자기 또 뭐 1000포인트씩 이렇게 막 밀 수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더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움직일 수 있는 해지성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조직 사회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게 메시아 컴플렉스인데 저는 주식 시장에서는 이 메시아 컴플렉스가 필요하다. 왜? 살아 있어야 강한 것이고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저하고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